7년 전 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들고 도망치다 사라졌던 며느리 지연. 나는 그 아이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그 아이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간병인으로 낡은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밀고 있는 그 아이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내 아들의 빚을 갚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며칠 후 내가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내 아들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비극의 시작, 지금 시작합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환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 여자 명찰에는 간병인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옥은 숨이 막혔다.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환자를 부축한 채 멀어졌다. 복도에는 순옥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왜 여기에?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도망쳤다. 아들을 버렸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곳에 간병인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순옥은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지만 마음은 복도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그리고는 왜 돌아왔을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순옥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재회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눈을 떴다.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어젯밤 복도에서 마주친 지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 윤희가 문을 두드렸다. 순옥 선생님, 식당으로 가실까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여기서 먹을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순옥은 알고 있었다. 식당에 가면 지연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식판을 받아들고 순옥은 죽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복잡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정원에 몇몇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간병인들이 그들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중 한 명이 지연일까? 순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지만 거리가 멀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순옥은 더 이상 병실에만 있을 수 없었다.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물리치료실에 가기로 했다. 일주일에 2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옥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다른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지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순옥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실례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갔다. 지연의 손이 보였다. 예전과 똑같은 손이었다. 거칠어진 손마디. 일을 많이 한 흔적이었다. 지연이 지나가고 난 후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물리치료실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이미 지쳐 있었다. 치료사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다. 순옥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의 문제였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지연 씨, 정말 꼼꼼하더라. 환자들 돌보는 게 남다르던데. 그러게, 어디서 일했길래 저렇게 잘하는지. 간호사들의 대화였다. 순옥은 발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아마 오래 일했나 봐. 손길이 익숙하더라고. 근데 말이 별로 없더라.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그냥 조용한 스타일인가 보지 뭐. 순옥의 가슴이 저렸다. 7년 동안 지연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왜 간병인이 되었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지연의 얼굴이 보였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순옥은 지연에게 소리쳤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순옥은 그때 지연이 보험금을 챙겨 달아났다고 믿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수군거렸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대. 아들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떠났다던데. 그런 말들이 순옥의 귀에 계속 들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순옥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면 이런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밤이 되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환자들은 잠들었고 간병인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다.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맴돌았다. 순옥은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지연을 마주치게 될까? 피할 수 있을까? 아니, 피해야 하는 걸까?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차갑게. 밤은 길었다. 순옥은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아들 도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멀어졌다. 순옥은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아,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순옥은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7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 간호사 윤희가 아침 약을 가져왔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윤희는 약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정원의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순옥은 약을 삼키며 생각했다. 정원. 거기서 지연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병실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럴게요. 순옥이 대답했다. 점심을 먹고 순옥은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따뜻했다.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왔다. 7년 전 아들 도연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식자재 유통이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도연은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곧 크게 될 거예요, 엄마. 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연은 그런 도연을 묵묵히 뒷받침했다. 집안일을 도맡았고 작은 부업으로 가게에 보탰다. 순옥은 며느리가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부지런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는 일이 생겼다. 도연은 빚을 내서 메워야 했다. 괜찮아요. 곧 회복할 수 있어요. 아들은 순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119입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순옥의 세상이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도연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순옥은 손을 떨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옆에 지연이 있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다. 순옥과 지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도연은 깨어나지 못했다. 혼수 상태였다. 의사는 기다려봐야 합니다라고만 했다. 순옥은 매일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엄마야. 일어나렴. 지연도 매일 왔다. 도연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마사지했다. 여보, 제 목소리 들려요? 꼭 일어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2주가 지났다. 도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금으로 일부를 처리했지만 부족했다. 사업빚도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순옥은 지연에게 물었다.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가 일을 더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며느리를 믿었다. 하지만 한 달 후 도연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이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순옥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과 몇몇 친구들만 왔다. 빈소 앞에 도연의 사진이 놓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순옥은 그 사진을 보며 무너졌다. 지연은 장례식 내내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남편이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수군거림이 들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옥은 지연에게 소리쳤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내가 말렸어야지. 왜 그 밤에 혼자 운전하게 내버려뒀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순옥은 계속 소리쳤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순옥을 말렸다. 하지만 순옥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갔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이 일어났을 때
지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에 몇 벌의 옷만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 그리 많지 않은 액수였다. 메모가 함께 있었다. 병원비 일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순옥은 그 봉투를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나. 하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보험금을 챙겨서 도망쳤대. 남편 빚도 다 남겨두고 갔다던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순옥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지연은 배신자였다. 아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7년이 흘렀다. 순옥은 혼자 살았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가 사진을 바라봤다. 도영과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순옥은 그 사진들을 찍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순옥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들었다. 병원은 조용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약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잠자기.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제 복도에서 지연을 만났다. 7년 만에 간병인으로. 순옥은 눈을 떴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가슴은 차가웠다.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다. 순옥은 고개를 돌렸다. 지연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저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순옥은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도 흘렀다는 증거였다. 그럼 왜 왔니? 순옥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순옥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와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순옥은 일어섰다.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벤치를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순옥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 도연의 장례식 날. 하늘도 함께 울었다. 순옥은 이불을 끌어올렸다. 몸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지연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순옥은 지연을 피했고 지연도 순옥을 피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은 병원 행정실에 갈 일이 있었다. 입원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복도를 걷다가 행정실 앞에서 멈칫했다.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였다. 순옥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지연이 행정실 직원 이 과장에게 갈색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이 과장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 행정실을 나왔다. 순옥은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지연이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순옥은 행정실로 들어갔다. 이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순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방금 나간 사람. 간병인 지연 씨 말이에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이 과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순옥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제 며느리였거든요. 이 과장의 눈이 커졌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요. 순옥이 다그쳤다. 이 과장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오래된 병원비를 갚으러 온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갚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병원비요? 누구 병원비요? 이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김도연 환자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기록이더라고요. 순옥은 숨이 막혔다. 도연? 아들의 이름이었다. 지연이 7년 동안 아들의 병원비를 갚고 있었다니. 얼마나 남아 있었는데요? 순옥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꽤 큰 액수였습니다. 그분이 조금씩 나눠서 갚았어요. 거의 7년 동안요. 이 과장의 말에 순옥은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을 기댔다. 그럼 보험금은요? 보험금을 받았을 텐데요. 순옥이 물었다. 이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보험금으로 일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미납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연 씨가 그걸 갚아온 거죠. 순옥은 행정실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빚을 갚고 있었다니.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했다. 지연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7년 전 장례식 날 순옥은 지연에게 소리쳤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났다. 병원 식당으로 갔다. 일부러 일찍 가서 지연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식당 구석에 지연이 앉아 있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순옥은 망설이다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순옥은 식판을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물어볼 게 있어.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 말씀하세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너 7년 동안 뭐하고 살았니?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랬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무슨 일? 순옥이 다그쳤다. 간병일이요. 여기저기 병원에서요. 지연이 대답했다. 순옥은 다시 물었다. 왜 그 일을 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갚아야 할 게 있었어요. 뭘? 순옥이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순옥은 답답했다. 대답해. 뭘 갚아야 했던 거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비요. 그리고 빚이요. 순옥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도연이 빚?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빚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비도 다 못 냈고요. 보험금으론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갚았어요. 왜? 순옥이 물었다. 왜 혼자 갚은 거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께 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힘드셨잖아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남편을요.
그게 제 죗값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다. 그럼 왜 떠난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제 얼굴을 보시는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7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 말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미안해. 순옥이 속삭였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지연은 듣지 못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식당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렀다. 순옥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늙고 지친 얼굴.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 7년이라는 시간. 순옥은 그 시간 동안 지연을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연은 그 시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았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순옥은 세면대의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누가 놓고 간 것이었다. 순옥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지연의 글씨였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릴게요. 지연 올림. 순옥은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다. 말하지 못한 게 또 있다니.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더 이상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병원 정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다. 저 멀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지연이었다. 그녀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순옥은 느낄 수 있었다.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귀를 기울였다. 지연의 발소리였다.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순옥은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옥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손에 쪽지를 쥔 채 언젠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순옥은 기다리기로 했다. 지연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며칠 후 순옥은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복도 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창문 옆 구석에 지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고 발을 떼지 못했다. 지연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사진이었다. 순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다. 낡은 사진, 색이 바랜 사진. 그 안에 도연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순옥은 물러섰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연은 순옥이 거기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순옥은 복도를 돌아 다른 길로 병실에 갔다. 침대에 앉아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는 지연, 사진 속 아이, 미안해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 순옥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순옥은 간호사 윤희에게 물었다. 지연 씨,
가족이 있나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거 봤어요. 아이한테 전화하는 것 같던데요. 아이요?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서야라고 부르던데요. 딸인가 봐요. 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있다니. 지연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7년 전엔 아이가 없었다. 그럼 그 사이에 낳은 건가? 누구의 아이일까? 재혼했을까?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밖은 어두웠다. 병원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문득 7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장례식 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옥이 소리쳤을 때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왜일까?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 무언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지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실 앞에서 지연이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순옥은 조용히 다가가 가까운 복도 구석에 섰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응, 엄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갈게.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어? 말 잘 들어야 해.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끄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순옥은 병실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지연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모습, 순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재혼했다면 왜 아이와 떨어져 사는 걸까? 오후에 순옥은 다시 행정실로 갔다. 이 과장을 찾았다. 저기요, 물어볼 게 있어요. 이 과장은 고개를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지연 씨, 그 사람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순옥이 물었다. 이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서요. 순옥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제 며느리예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과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말했다. 주소는 드릴 수 없지만 혹시 궁금하신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릴게요. 순옥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 사람, 아이가 있나요?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이 있어요. 지방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혼자 키우는 건가요? 순옥이 다시 물었다. 이 과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알기론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옥은 숨이 막혔다. 혼자, 남편 없이, 그럼 도연이 죽은 후에 태어난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행정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지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연은 멈칫했다. 순옥도 멈췄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가 있다며?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네, 있어요. 누구 아이야? 순옥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아이예요. 순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순옥이 다시 물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제가 떠날 때 임신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순옥의 눈앞이 흐려졌다. 도연의 아이, 손녀가 있었다니. 7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무릎에 힘이 풀렸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왜 말하지 않았어? 순옥이 소리쳤다. 지연은 계속 울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찾아뵐 용기가 없었어요. 민서, 순옥이 속삭였다. 아이 이름이 민서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가 생전에 딸 낳으면 민서라고 짓자고 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의 마지막 바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자신은 7년 동안 그 아이를 모르고 살았다.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순옥에게 건넸다. 이 아이예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눈매가 도연과 똑같았다. 순옥은 사진을 꼭 쥐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네, 내 손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 울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옥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연이 다가와 순옥을 붙잡았다. 어머니. 하지만 순옥은 그녀를 밀어냈다. 가봐.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지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물러났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순옥은 혼자 남았다. 사진을 꼭 쥔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 윤희가 달려와 순옥을 부축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세워두었다. 아이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도연과 닮은 눈, 지연의 미소, 두 사람이 만든 생명. 순옥은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서야.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순옥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사진을 바라봤다. 저 아이를 만나야 한다. 꼭 만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만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순옥은 혼란스러웠다.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밤이 깊어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순옥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민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도연의 마지막 선물. 순옥은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지연을 만나고 민서를 만나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민서를 만나야 한다. 그 아이를 꼭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옥은 식당으로 갔다. 지연을 찾았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될까?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앉으세요. 순옥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지연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순옥을 바라봤다.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녀잖아. 7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야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데려올 수 있니? 순옥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민서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다. 사진으로만. 자신은 민서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니. 내 사진을 보여줬구나. 네, 도연이 사진도요. 아빠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서는 아빠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순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생 많았겠구나. 혼자 키우느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아이 얼굴 보면 힘이 났어요. 어디 사는데? 순옥이 물었다. 지금은 고향 어머니 댁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주말마다 내려가요. 편도 3시간 걸려요. 지연이 대답했다. 순옥은 가슴이 아팠다. 주말마다 3시간씩 오가며 아이를 만나러 다녔다니 힘들었겠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민서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연아. 순옥이 불렀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다. 지연은 순옥을 바라봤다.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전에 너한테 한 말들 다 거두고 싶어. 너를 오해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잖아요. 제 잘못이 더 커요. 아니야. 순옥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7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도연이가 알면 좋아했을 거야. 순옥이 말했다. 딸이 있었다는 걸 알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분명 좋아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주말이 되었다. 순옥은 아침부터 초조했다. 오늘 민서를 만난다. 어떤 아이일까? 자신을 좋아해 줄까? 걱정이 앞섰다. 점심시간쯤 병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들어왔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지연이 말했다. 민서는 순옥을 올려다봤다. 큰 눈이 반짝였다. 도연의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서가 밝게 인사했다. 순옥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래, 안녕. 민서구나.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순옥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손 따뜻해요. 그 말에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 민서 만나서. 민서는 활짝 웃었다. 저도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아빠 이야기도요. 순옥은 민서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품에 안겼다. 도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우리 민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서는 순옥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저 아빠 닮았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똑같아.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대요. 민서가 말했다. 저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순옥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넌 이미 좋은 아이야.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7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뤄져서 다행이었다. 민서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 드리려고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머니, 엄마, 저예요. 순옥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오후 내내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다. 순옥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저녁이 되어 민서는 돌아가야 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민서가 말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민서를 배웅하고 병실로 돌아온 순옥은 민서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봤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행복해.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민서도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만나서. 순옥은 미소 지었다. 나도 좋았어. 우리 손녀 정말 예쁘더라.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순옥은 지연을 바라봤다. 뭔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에 병원비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만두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민서랑 같이 살려고요. 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그만둔다고? 왜?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랑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만났고 할 일 다 했으니까요.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막 화해했는데 또 떠난다니. 언제 떠나는데? 지연이 대답했다. 다음 주요. 인수인계 마치고 떠날 거예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민서도 데리고 올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 순옥이 작게 대답했다. 지연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엄마잖아요. 아이랑 같이 있어야 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연한 거지. 민서가 엄마 필요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모습.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했던 약속. 하지만 다음 주면 지연은 떠난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의 발소리였다. 밤 근무 중이었다. 순옥은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말을 잃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옥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림을 바라봤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우리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순옥은 속삭였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의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다. 순옥은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그날 오후 순옥은 병원 뒷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옥 선생님, 간호사 윤이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옆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순옥이 물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가 왜 이 병원에 왔는지 아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윤희가 말했다. 지연 씨는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걸 알고 일부러 지원했대요. 어머니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구나. 윤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또 지연 씨가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순옥이 물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 친구가 이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지연 씨가 7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대요. 낮엔 간병일, 밤엔 청소일까지. 순옥의 손이 떨렸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임신했을 때도 임신 9개월까지 일했대요. 병원비랑 빚 갚느라.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다시 일 나갔고요. 세상에. 순옥이 속삭였다. 윤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친구 말로는 지연 씨가 아이 때문에 버텼대요. 힘들 때마다 민서 생각하면서 견뎠다고.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윤희는 순옥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지연 씨가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기 잘못이라고 했대요. 내가 너무했어. 순옥이 울먹였다. 그 아이한테 너무한 거야. 윤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순옥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한참 후 순옥이 물었다. 지연이 지금 어디 있어? 윤희가 대답했다. 3층 병실에서 환자 돌보고 있을 거예요.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윤희가 순옥을 부축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옥은 계속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3층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서 지연이 보였다.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있었다. 순옥은 천천히 다가갔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놀란 표정이었다. 순옥은 지연 앞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나 다 들었어. 순옥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순옥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리가 없어.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뎠잖아.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지연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지연은 순옥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순옥도 울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끌어안은 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순옥이 지연을 떼어놓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하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지연은 환자를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하고 순옥을 따라왔다. 두 사람은 병원 뒷마당에 조용한 곳으로 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나한테 다 말해줘.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겪은 일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떠났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 댁에 가기도 창피했고,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낮엔 간병일,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어요. 병원비랑 빚 갚으려고요. 그러다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순옥이 속삭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의 아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도연이의 흔적이잖아요.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옥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임신 중에도 일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9개월까지 일하다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 순옥이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서요. 택시 타고 갔어요. 그리고 민서를 낳았어요. 순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너 혼자서 다 했구나.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민서 처음 봤을 때 도연이가 생각났어요. 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출산 비용도 혼자 다 냈어요. 빚이 더 늘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서가 있으니까.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달 후에 다시 일 나갔어요. 친정 어머니께 민서 맡기고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봤어요. 그게 7년 동안 계속됐어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너한테 너무한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왜 용기가 없었어? 순옥이 물었다.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도연이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날 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피곤하니까 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도연이가 피곤해한 거. 그런데도 운전하게 놔뒀어요. 지연아, 그건 사고였어. 누구 잘못도 아니야. 순옥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너한테 책임지우지 마. 제발. 지연은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도연이를 죽였다고.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잔인했어. 슬픔에 미쳐서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지연이 말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도연이한테 쉬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지연아. 순옥이 지연의 얼굴을 마주봤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최선을 다했어. 도연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너를 원망하지 않아. 지연은 흐느꼈다. 정말 그럴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도연이가 지금 보고 있다면 고맙다고 할 거야. 민서 낳아주고 키워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하늘은 맑았다. 어머니,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순옥은 지연을 바라봤다. 뭔데?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도연이가 남긴 거예요. 순옥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야? 편지예요. 도연이가 사고 나기 전에 쓴 편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드리라고. 순옥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도연의 글씨였다. 순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엄마,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도 많이 졌고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지연이가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엄마,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이를 잘 부탁드려요. 혼자 두지 마세요. 지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엄마도 지연이를 사랑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빚은 제가 남긴 거니까 지연이한테 짐 지우지 마세요. 지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도연 올림. 순옥은 편지를 다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도연의 마지막 부탁. 지연을 부탁한다는 말. 왜 이걸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순옥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때는 어머니께 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때를 놓쳤어요.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도연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엄마가 지키지 못했구나. 지연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순옥은 지연을 다시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용서도, 이해도, 사랑도 섞여 있었다. 7년 동안 쌓인 모든 오해가 녹아내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순옥과 지연은 벤치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봤다. 손을 잡은 채 지연아, 순옥이 말했다. 고향 가지 마. 여기 있어. 지연은 놀라서 순옥을 봤다. 어머니, 민서 데려와. 우리 같이 살자. 순옥이 말했다.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가족이잖아. 같이 있어야지. 지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우리 민서도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연이 울먹였다. 정말 감사해요. 순옥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더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옥의 퇴원일이 다가왔다. 짐을 정리하며 순옥은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잠깐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순옥 옆에 앉았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시골에 땅이 좀 있었어. 땅이요? 지연이 물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였는데 그냥 묵혀두고 있었지. 그런데 작년에 그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어. 지연은 순옥을 바라봤다. 순옥은 계속 말했다. 보상금을 받았어. 꽤 큰 돈이야. 그동안 혼자 살면서 쓸 일도 없고 그냥 통장에 넣어뒀어.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순옥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쓸 곳이 생겼어. 너희들 때문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희한테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순옥은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연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옥은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도연이가 살던 그 집으로.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 집에 다시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원래 내 집이었잖아. 7년 동안 비워뒀어. 너를 기다리면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우리 민서도 데려와서 같이 살자. 제대로 가족처럼.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은 지연을 끌어안았다.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오후 순옥은 병원 행정실에 들렀다. 도연의 남은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순옥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다. 혹시 사고 당시 기록도 있나요? 이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요.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순옥이 말했다. 이 과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순옥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사고 경위, 도연의 상태, 치료 과정,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는 사고 당시 극심한 피로 상태였으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가능성 있음. 순옥의 손이 떨렸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도연 씨가 그날 며칠 동안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의 잘못이 아니었다. 도연 자신도 누구도 잘못한 게 없었다.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 고맙습니다. 순옥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이 과장은 미소 지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순옥은 병실로 돌아왔다. 지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순옥은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연아, 기록 다 봤어. 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순옥은 부드럽게 말했다. 도연이는 너무 피곤했었어. 며칠 동안 쉬지 못했대. 그게 사고 원인이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제가 그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순옥은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도연이도 너도 아무도 잘못 없어. 어머니. 지연이 울먹였다. 순옥은 지연을 안았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병실 문이 열리며 민서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엄마. 순옥은 민서를 안아 올렸다. 우리 민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거 좋아? 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살던 집이래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다. 아빠 방도 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 있지. 아빠 사진도 많이 있고. 민서는 환호했다. 와, 빨리 가고 싶어요. 순옥과 지연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병원을 나서는 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배웅을 나왔다. 윤희가 순옥의 손을 잡았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자주 놀러 오세요. 고마워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순옥이 말했다. 이 과장도 나와서 인사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민서양도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순옥은 7년 만에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마당. 하지만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순옥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지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7년 만에 돌아온 집.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들어가자. 순옥이 지연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집안은 깨끗했다. 순옥이 계속 관리해온 흔적이 보였다. 거실, 부엌, 방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다 그대로 두셨네요. 응.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순옥이 말했다. 민서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방 있어요. 제 방 해도 돼요? 지연은 민서를 안았다. 그래, 내 방이야. 우리 민서 방. 민서는 기뻐하며 방 안을 살폈다. 순옥은 도연의 사진을 꺼내 거실에 놓았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도연아. 순옥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내 가족 잘 돌볼게. 약속할게. 지연이 다가와 순옥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도연의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저녁이 되었다. 순옥과 지연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뭐 해 먹을까? 순옥이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국수 어때요? 도연이가 좋아하던 거. 좋지.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국수를 삶기 시작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익숙한 냄새, 따뜻한 냄새. 식탁에 국수를 차렸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 여기 한 자리 비워둬요. 아빠 자리예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빈자리 앞에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도연의 자리,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다.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민서가 말했다. 아빠도 우리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요. 순옥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보고 있을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 지연도 눈물을 흘렸다. 도연아, 우리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민서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밤이 되었다. 민서를 재우고 순옥과 지연은 거실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지연아. 순옥이 불렀다. 네, 어머니. 지연이 대답했다. 순옥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민서 낳아줘서. 그리고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지연은 울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순옥은 지연을 안았다. 지연아,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지연은 순옥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순옥은 지연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7년의 시간, 7년의 오해, 7년의 외로움. 모든 게 녹아내렸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연아, 엄마가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잘할게. 내 아내랑 내 딸 잘 지켜줄게. 지연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우리 잘 살게. 민서 잘 키울게.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서가 제일 먼저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순옥은 눈을 떴다. 민서의 환한 얼굴이 보였다. 그래, 할머니 일어났어.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가 아침 만들고 있어요. 빨리 가요. 부엌에서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 굽는 냄새가 났다. 순옥은 민서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엄마. 거의 다 됐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 말에 순옥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라는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민서는 학교 이야기를, 지연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순옥은 그저 들으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창가에 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순옥은 지연과 민서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순옥은 생각했다. 7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용서는 늦을수록 깊어진다. 순옥이 속삭였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순옥을 바라봤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순옥은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말이야. 지연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엄마. 민서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순옥과 지연은 민서를 안았다. 세 사람은 햇살 아래서 서로를 꼭 안았다. 도연의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마치 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순옥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도연아, 우리 잘 살게. 약속할게.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하늘은 맑았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 순옥은 지연과 민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럴게요.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순옥과 지연은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도 사랑해, 민서야.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7년의 공백은 이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햇살은 계속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세 사람을 감싸 안듯이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집안에 울려 퍼졌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황금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